이게 이름을 안 적는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일단 비명계의 집단 경고다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선 반란표 혹은 이탈표를 한 자릿수 정도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이미 부결이 확정됐어요. 제가 보는 당내 민심은 당론을 정하는 절차를 굳이 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탈표가 하나도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탈표가 5표 이내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그분들의 판단을 또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죠.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공산국가도 아니고 독재 정당도 아니고. 우상호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서 대략 뭐 4표에서 6표 정도인가요? 혹은 각자 민주당 지도부는 2자릿수 절대 안 된다. 1자릿수 미만일 것이다. 뭐 비명계 의원들도 분명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었다 했는데 최소 30표 정도입니다. 민주당 내부의 이탈표 반란표. 이 정도로 해석하면 큰 무리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정수가 지금 169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38표만 이 부결표를 던졌기 때문에 나머지 31표는 이 부결을 표결하지 않고 찬성 또는 기권 아니면 무효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찬성의 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거의 뭐 99%이기 때문에 반란표가 나온 것은 대부분 민주당에서 나왔을 것이고 이 기권과 무효 그리고 찬성으로 더 많이 간 표를 합해 보면 최소 31표가 이 반란표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을까?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중립적인 얘기 또는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들은 실제로 실명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면서 한 분은 5분 내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안민석 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의원들이 반란표는 5표 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표결을 해보니까 반란표가 31표가 나왔다. 이것은 말하지는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 이재명 대표 체계를 거부하고 있는 이 민주당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다. 이런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30표가 최소라는 게 상당히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를 이제 입증한 셈이기 때문에 적어도 31표입니다. 적어도. 뭐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선택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뭐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본인도 최근에 복당을 했고 이재명 대표에게 이번 검찰 수사 우호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던 박지원 전 원장인데 30여 명 이상 이탈한 것은 이 대표에게 치명적인 손상이다라고 분석을 했고 국민의 박수영 의원 뭐 이재명 대표 저격수로도 잘 알려져 있는 박수영 의원은 국민이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최소 30표입니다.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데 알 수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비명계 의원들 대표적인 이름들 제가 거듭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제가 평가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비명계 의원들, 이 대표랑 조금 거리가 있는 의원들 가운데 이원욱, 전해철, 조웅천, 김종민, 전재수, 설훈, 이상민, 홍영표 혹은 박용진, 윤영찬, 양기대, 박강원 사실 이런 분들이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도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도 않았고 비명계가 이렇게 구심점이 있거나 조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30표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분석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의원총회 할 때 서른 의원이 앞장서서 이번에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표적이 된 사람들은 오히려 행동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당연히 저 사람은 이 찬성표에 찍었을 거야라는 분들은 오히려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좀 전에 우상호, 안민석 의원이 막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 없는 이 국회의원들을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저 정도 나왔다는 것은 일부 아마 누구도 보기에 저 사람은 당연히 찬성표를 찍었을 거야 라는 의원들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행동을 안 할 수가 있고, 반대로 그동안 침묵하던 의원들,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의원들이 상당수가 저는 이반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건 30몇 표가 되지만 실제 밑으로 들어가 보면 빙하처럼 나와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이 30석이면요, 원내 교섭단체 하나 만듭니다. 국회 교섭단체 만들 수가 있는 표예요. 그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파워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즉 자신들이 해서도 소수라고 그러면 행동하지 않지만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하나 만들 정도의 그 의원 수가 반대했다고 그러면 당의 저리에 흐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부분은 즉 찬성의 어떤 이 동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책 명운을 걸어야 된다.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금 이제 기자들이 이제 각 민주당 의원들 여러 취재 전화 돌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란표 색출이 어렵지 않다는 이제 반응까지 내놓으면, 물론 뭐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단언코 찬성을 던졌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제 알려진 비명계 의원들인데,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비명계 의원들이 전사적으로 투표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 이런 문자 폭탄 같은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찌 되었건 간에 같은 당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에게 계속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체포동의안이 왔었을 때 찬성표를 안 던지실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폭력적인 방법보다는 오히려 의사표현을 하더라도 조금 더 의지를 더 나타낼 수 있는, 뜻을 알 수 있는 표현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저는 아까 저는 이현정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제는 실체가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 30몇 명의 민주당 이제 가결에 동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본인은 혼자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와 보니까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는 오히려 더 뜻밖의 30몇 표 정도의 반란표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을 이재명 당대표 측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곧 있으면 5월이면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뽑히는 두 유력한 의원이 또 친명계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 지도부와의 어떤 원내대표와 그다음 당 대표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근데 문제는 총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불협화음이 된다거나 이재명 당대표의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당내 이제 앞으로 계속 토론이 이루어질 텐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지, 저도 솔직히 오늘 지금 좀 머리가 멍할 정도로 상당히 충격이 큰데, 민주당 뭐 당원뿐만 아니라 소속된 지도부도 엄청나게 큰 충격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게 화합으로 갈지 아니면 진짜 선명성을 드러낼지, 저는 일단은 비명계라고 소위 말하는 저는 근데 그분들을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반민주당 세력이다, 반개혁 세력이다 이렇게 치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당을 어차피 민주당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 내에서 조금 차분하게 해결책을 찾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내 강경파 의원,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지금 자막에 보는 것처럼 이 투표수 한 표 차이가 나는 이거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이제 부결에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검사 독재 정권에 제동을 건 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정적 죽이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좀 속은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비명계 대표 주자격인 조응천 의원이 부결은 시키되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 건 아니냐는 주장을 했었죠. 일단 화면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 대표 체제 하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이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이런 상황. 내년 총선을 위해서 어떤 계획, 로드맵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걸 또 장황하게 또 붙였어요. 그건 이번에는 부결을 시키되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라는 거다. 결단이 혹시 대표직 사퇴를 그렇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
대다수의 당원 지지자들이 당분간은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이 폭주를 막아야 된다. 단일대우를 유지해야 된다는 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당대표의 사퇴를 지금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탑10에서도 좀 비중 있게 다뤘던 게 조홍천 의원의 얘기. 이번에는 부결시키되 당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또 서른 의원도 뭐 부결은 당연하다는데 다음에는 좀 봐야 된다라는 취지. 어쨌든 몇 표 차든 적든 말든 부결은 됐으면 당대표 총선 앞두고 뭔가 특단의 조치 취해야 되는가 하는 목소리는 오늘부터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뭐 당연히 그런 목소리가 나오겠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성격이나 평소의 스타일로 봐서 물러날 가능성은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뭐 마이너스 200% 정도 되겠죠. 절대 물러나지 않죠. 오히려 자신의 사법적인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출마하고 당대표 도전하고 또 당헌당규까지 개정하지 않았나라고 지금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당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당대표를 사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이 그러면 이렇게 끌려갈 것이냐,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게 당의 명운을 맡기고 끌려갈 거냐, 더 나가서 이재명 대표를 따르는 뭐 개딸들이라는 이름의 지지자, 극성 지지자들의 그 요구에 그냥 따라가면서 총선 국면을 넘길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 또는 또 다른 지지자들이 결국 이재명 대표를 대표직에서 끌어내리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과정은 한 번 더 검찰에서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그때는 아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자기 발로 법원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하고 자기 발로 교도소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예견합니다. 뭐 교도소까지는 조금 너무 나가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저 혼자 예견하는 거죠. 예. 근데 다만 지금 당내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치명타는 분명해 보이고 이 대표가 이렇게 꽤 내상을 입으니까 만약에 일단 부결이 됐으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다시 한번 당원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검찰의 이런 부당한 영장 청구이자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영장으로 이것은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 그다음에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원 80조 그 사망에 의해서 이건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어제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인데 저거는 이제 대략 압도적인 부결을 전제로 했을 때 검찰 수사도 정적 제거니까 당연히 이런 정치 탄압에 대해서는 당헌 예외 조항이 있다. 근데 오늘 투표 결과를 봤을 때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고 이 대표로서는 많이 이제 내상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적용이 또 가능하겠느냐.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당대표 유지할 거냐. 이것도 앞으로 경랑 속에 휘말릴 수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 지도부 입장에서야 저렇게 당원을 들먹이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꾸 주장을 하겠지만 만약에 저렇게 주장을 계속한다라면 침묵하는 다수의 합리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로서 아마 체포 동의안을 찬성시킬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타난 이 체포 동의에 반대한 138표는 이재명 대표가 얻을 수 있는 최대치고요. 앞으로 이 검찰에서 제2, 제3의 체포 동의안이 발부가 돼서 국회에 온다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살리자고 민주당이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반란표가 31표가 나온 것이고 또다시 체포 동의안이 온다라면 이재명을 죽여서 민주당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합리적인 의원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라면 이재명 대표 또는 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대표로 모시고 싶겠지만 국회 표결을 통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 구속 적부심을 받으러 가야 되는 그런 굴욕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탈표, 반란표, 표 계산과 함께 앞으로 치명타를 입은 이재명 대표의 앞날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살펴봤습니다.